자, 그러면 소수 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소수란 2 이상의 수로서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수를 의미한다. 네, 이거는 이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임의의 값 m에 대하여 m에 가장 가까운 수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아래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이거는 좀 새롭네요. m에 가장 가까운 소수를 구해야 되네요. 입력 형식. 첫 번째 줄에는 처리해야 할 수의 개수 n을 입력받는다. 여러 개를 처리하나 봐요. 다음 줄에는 처리해야 할 수 n개, 1부터 n개까지 한 줄에 한 개씩 차례로 입력을 받는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임의의 m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m값을 여러 개를 받네요. 이게 m1, 이게 m2 쭉 하면서 m100까지 되네요. 총 100개까지 받을 수 있고 이 m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기가 100만 이하의 양의 정수가 되나 봐요. 100만 이하의 양의 정수가 될 수 있는 이 m이 총 100개가 들어올 수 있나 보네요. 그래서 그 100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소수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임의의 값 mi에 대해 차이가 가장 작은 소수를 구하여 출력한다. 만약 차이가 같은 소수가 여러 개이면 작은 수부터 모두 출력한다. 차이가 같은 소수가 여러 개이면 지금 보시면은 m이 두 개가 입력으로 들어왔잖아요. 얘가 m1이고 얘가 m2잖아요. 두 개가 입력으로 들어왔는데 m1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소수는 7이에요. 그래서 7이 출력이 된 거고 m2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소수는 13도 있고 17도 있는데 보시면은 15 기준으로 봤을 때 13은 값이 2 차이 나죠. 17도 값이 2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둘 다 동률이에요. 동률인 경우는 두 개를 다 출력하되 작은 수부터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다 파악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음, 가장 가까운 소수는 m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걔보다 작을 수도 있고 걔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딱 그냥 바로 드는 생각은 이 m값 8을 입력받으면 8에서 루프 돌면서 값을 7, 6, 5 감소하면서 소수를 탐색해서 소수 하나 찾고 그리고 또 8에서 9, 10, 11, 12 값을 증가하면서 소수를 또 탐색해서 소수 값을 찾고 그래서 찾은 두 값을 비교해서 어, 더 가까운 값을 출력하고 두 값이 크기가 같으면 음, 두 개를 다 출력해주고 일단 그렇게 딱 떠오르네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루프 자체를 그렇죠. 찾으면 바로 탈출이죠. 더 이상 다른 소스는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찾는 순간 브레이크하면 될 것 같고 루프를 이렇게 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8에서부터 7, 6, 5, 4, 3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8에서부터 90, 11, 12 올라가는 거랑 사실 이렇게 값이 감소하는 거랑 증가하는 거랑 루프가 두 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증가 감소의 개념을 떠나서 절대값을 루프로 잡으면은 루프 하나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루프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루프 돌리고 그 1을 8에서 빼기도 하고 8에서 더하기도 하고 두 가지 처리를 루프 안에서 동시에 해버리면은 하나의 루프에서 다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코딩 병아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쭉 탐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음, 이게 좀 걸리네요. 100만.
100만짜리면은 소수인지 아닌지 막 약수를 찾는 과정이 좀 부하가 심할 것 같긴 해요. 네, 절대값으로. 일단 코딩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아직 안 켰네요. 네, 우선은 입력받는 부분을 먼저 한번 구현을 해보고, 퍼블릭님 안녕하세요. 음, 기존 코드를 먼저 주석 처리할게요. 우선 입력받는 부분에 n을 먼저 입력을 받죠. 처리해야 할 수의 개수 n을 입력을 받고 int n 선언한 다음에 scanf 해서 %d n을 입력을 받고요. 처리해야 할 수의 개수 n 입력. 네. 코딩 병아리님 int main이랑 int main void랑 무슨 차이예요? 똑같습니다. 네. 이거를 빼도 지금 이 메인 함수의 우측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입력 파라미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서술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비워놓으면은 입력 파라미터가 없다는 뜻이 되고 void 해도 없다는 뜻이 돼요. 둘 다 똑같은데 void라고 명시를 해놓는 게 사실 더 확실하죠. 그래서 void라고 저는 명시를 하는 편입니다. 퍼블릭님 자바만 알고 계신가요? 근데 프로그래밍이란 게 뭐 조건문, 반복문 다루는 거랑 로직, 알고리즘 이런 부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 꼭 C언어 문법을 익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개 n을 입력받았고 이거를 배열에 담아야겠죠? 또 동적 할당을 해야 되나? 동적 할당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n이라는 값이 100 이하의 정수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럼 최대 100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짜리 배열 선언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동적 할당을 해주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요. m을 입력받을 거니까 배열을 m으로 합시다. m으로 해서 100개. 반복문 돌릴 i 생성하고 포문 i는 n보다 작고 i 뿔뿔 해서 m1부터 m1부터 mn까지 입력을 받는 거죠. m1에서 mn까지 입력. scanf 해서 %d 하고 m이라는 배열에 i번째 인덱스에다가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철한님 안녕하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력을 다 받은 것 같고, 입력 받은 부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제대로 입력 받아졌는지. 아, 이렇게 출력 안 하고, 루프 한 번에 바로 출력해 볼게요. %d mi. 네. 예제에서처럼 처리해야 할 수 2 입력하고, 8이랑, 종료가 됐네. n 기호를 안 붙였나? 그러네요. 스캔F 할 때 n 기호가 필요하죠. 네. 이게 저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 스캔F 할 때는 반드시 그 주소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n 기호 붙여서. 2랑 8, 15 입력하면은, 15밖에 출력이 안 되네. 아닌데? 아, 정상 출력이 된 건데, 좀 이상하게 출력됐어요. 어, 2랑 8. 8 입력 받는 순간에 8을 출력한 거고, 15 입력 받는 순간에 15를 출력한 것 같아요. 아, 네, 엔기어 붙여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어렵네요. 이거를 루프를 하나 더 돌리는 게 나을 것 같네. 이랑 8이랑 15 하면은 8이랑 15가 정상 출력되죠. 그러면 입력 받는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네, 맞아요. 매들라이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캔 하나 받자마자 하나 출력하니까 8 입력받고 8을 바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8, 8, 15, 15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 편하게 루프를 따로 돌려서 다 받은 다음에 동시 출력하니까 8, 15가 정확히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입력받는 부분은 다 됐고 이제 입력받은 m 값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소수값을 구하면 되죠. 사실 입력 받으면서 바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입력 처음에 8 받았을 때 입력 받은 그 순간에 8에 제일 가까운 소수를 바로 계산해서 여기 출력 바로 출력을 먼저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입력을 다 받고 출력 한 번에 해줘야겠네요. 음, 네, 그러면 다 받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i는 0부터 n까지 i 뿔뿔 음, j도 두고 j는 0부터 잠깐만요. i를 혹시 만약에 제가 입력한 값이 입력한 m 값이 만약에 그 자신이 소수면은 걔가 바로 출력되는 게 맞겠죠? 질풍돌풍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소수라면 계산할 필요 없이 본인이 바로 출력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루프가 0부터 돌아야 될 것 같고 제한은 두지 않고 i 뿔뿔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j 값으로 탐색하는데 음, 아니다.
네, i 값은 배열에 있는 m1부터 mn까지 얘네를 찾아가는 그 루프고 여기 붙어야겠네요. j 값에 j 뿔뿔 네, 여기 루프가 소수를 탐색하는 부분이죠. 소수 가장 가까운 소수 탐색.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방송국의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음, M이라는 배열의 i번째. 네, M이라는 배열의 i번째 녀석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소수를 탐색할 건데, 어, 여기다가 플러스 J를 한 녀석이랑 마이너스 J 한 거랑 두 가지를 탐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루프 한 번에 그 M 값이 지금 예를 들어 8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8이잖아요. 8에서 뭐 0을 빼면은 걔도 8이고 0을 더해도 8이고 근데 이게 J가 1이 됐을 때는 8에서 1을 빼면 7이 되잖아요. 8에서 1을 더하면 9가 되고 그래서 8 기준으로 봤을 때 밑으로 7, 6, 5, 4, 3 내려가는 것도 있고 위로 9, 10, 11, 12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프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방식이죠. 음, 0일 때는 두 번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이거 좀 루프가 되게 복잡하네요. 여기 폼은 한번 더 들어가야겠는데요. K 폼은이 한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K가 2부터 K가 작거나 같다 QRT M에 I 마이너스 J 음, 여기가 지금 소수 판별 부분이죠. 그러니까 루프가 3개나 필요해요. 하나 루프는 배열에는 M 값을 뽑아오는 루프고 또 하나 루프는 가장 가까운 소수를 탐색하기 위해서 판별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에요. MI 기준으로 값을 감소시켜 가면서도 그 선정하고 증가시켜 가면서도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된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또 루프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3중 루프가 들어가는데 좀 성능이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여기서는 음, 루프가 어, 어차피 이거 지나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루프를 끝까지 쭉 다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규칙 기억하시죠?
소스는 홀수만 가능하다. 짝수 중에는 이가 유일하게 소수이다. 기억하시죠? 이 부분 넣어서 그때 저희가 어제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잖아요. 그 부분을 똑같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홀수 중에 1은 제외가 된다. 다들 기억나시죠? 1과 자기 자신은 제외. 1과 자기 자신은 제외다.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소수. 여러분, 여기에 루트 씌운 값이랑 여기에 루트 씌운 값이랑 두 개가 다르겠죠? 다를 때 이 루프를 마이너스의 루트 씌운 값까지 돌리면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판별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중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mi-j까지 돌린 게 여기 상당수가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돌리면 중복이 너무 심하고 한 번에 합쳐서 처리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합쳐서 처리하려면 약수가 지금 저희가 if문으로 if 해서 약수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약수가 존재하면 자기 자신과 1 이외에도 약수가 존재하므로 소수가 아닌 거죠. 소수가 아닌 브레이크 이렇게 될 거잖아요.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네네, 이 문제 끝나고 봐드릴게요. max1이랑 max2라는 변수를 써서 이거 더블로 할까요?
두 개 변수를 써서 여기다가 max1은 이걸 넣고 max2는 이걸 넣고 m1이 n이라면 1부터 2n까지의 소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뿌링클님 안녕하세요. 아, 소스를 다 구한다는 거죠? 아, 그게 나오려나요? 근데 지금 귀찮은 꿀마님 말씀대로면은 2n까지 구한다는 말이 예를 들어 8이 들어오면은 감소해서 내려갔을 때는 어, 최소값이 1 또는 2까지 내려갈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크기만큼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 15? 뭐 그 정도까지만 탐색한다는 건데 그래도 되겠네요. 왜냐면은 2라는 값은 무조건 소수잖아요. 그래서 8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소수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되죠. 그래서 2n까지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2n까지 소수를 다 구하고 차가 가장 적은 거를 구한다. 그게 지금 방식보다 더 복잡도가 낮을까요? 음, 이 배열에서 m에 대한 루프 도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가까운 소수 탐색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어, 2 곱하기 m만큼의 값을 다 뽑아와서 음, 근데 탐색 범위가요. 지금 귀찮은 꿀마님 말대로 1부터 만약에 2n까지 구하긴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이 m값 기준으로 얘랑 제일 가까운 소수 값을 정답으로 저희가 뽑아낼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값을 기준으로 그 인근의 녀석부터 찾아 나가는 순서가 훨씬 복잡도가 적을 것 같아요. 인근에 존재하면 바로 브레이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1부터 탐색하거나 제일 뒤에 2n부터 탐색하면은 어쨌거나 제일 멀리서부터 탐색하는 터라 그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결국 탐색은 이 중심, MI 중심에서부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소수를. 그래서 일단 이 방식을 쓰고 싶은데 어, 네. 작은 값과 큰 값을 동시에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서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루트 씌운 값까지만 저희가 서치해보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씌운 값을 작은 값에 대해서는 max1으로 하고 큰 값에 대해서는 max2로 대입을 했어요. 매번 루프 돌 때마다 이 루트 계산하면은 그것도 부하가 되니까는 미리 변수에 담아 놨고요. 그리고 이 큰 값
max2까지 루프를 돌리면 될 것 같아요. max2까지 돌리면서 얘는 지워버리고 max2까지 돌리는데 약수가 존재한다라 하면은 if 어 잠깐만요. 지금 대상이 이거죠. 얘를 K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면 약수가 존재하고 J가 0이면 네, J가 0일 때 똑같아요. 그거는 예외 처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 배제하고 코드를 짠 다음에 코드 구조가 좀 갖춰지면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려하면서 바로 하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지금 예외 처리 두 가지를 좀 미뤄둘게요. 이거 0일 때 같아지는 부분이랑 지금 2는 짝수잖아요. 짝수 부분 빼버리고 홀수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이식 증가시킬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부분 처리도 나중에 해줄게요. 일단 안에 구성 먼저 맞춰 만든 다음에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J를 뺀 거랑 더한 거에 대해서 이 K로 나눠 떨어지느냐를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약수가 존재하면 소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가 아니고 플래그를 둬야겠네요. 소스 프라임 1이랑 프라임 2라고 해서 소스 여부 플래그를 두 개를 둡시다. 프라임 1은 값이 소수인지 구분하는 플래그인데 1이면 소수, 0이면 합성수가 되는 거죠. 플러스 J도 소수인지 구분하는 플래그를 2로 두고 그래서 처음에는 1을 줘서 그냥 소수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만약에 약수가 존재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거죠. 프라임 1은 0 수가 아님 해놓고 브레이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더 루프를 더 올라가야 루프를 더 지속해야 이 구문 플러스 J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면 안 되고 플러스 J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K가 작거나 같다. max 1
아, 그렇죠. and. 이 조건을 왜 줬냐면요. 지금 루프가 보시는 것처럼 max2까지 돌아요. max2는 mi 플러스 j,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한 부분인데, 이만큼 루프가 도는데 사실 max1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 mi-j는 max1까지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max1을 넘어가는 숫자는 얘는 더 이상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본인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에 있어서 max1까지만 보면 되기에 조건을 하나 더 달았어요. 그리고 n 플러스 j는 max2까지므로 조건 더 달지 않고 얘는 다 보면 돼요. 다 보면 되고, 그래서 루프 하나에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소수 여부를 다 판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수 아닌 걸 발견했어도 브레이크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브레이크 하면 돼요. 왜냐면 이보다 더 큰 숫자는 이제 볼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하면 되고, 이 판별을 나오고 나면 이제 프라임, 여기는 프라임 2죠. 프라임 플래그를 보고 소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소수면은, 네, if 문을 써서 if 프라임 1이면 소수잖아요. 1도 소수고 2도 소수면은 printf %d %d 두 개 다 찍어주되 프라임 1이 더 작은 숫자잖아요. 작은 값을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 큰 값을 찍어주고 두 개를 다 찍어주는 거죠. 왜냐, 둘 다 소수이기 때문에. 둘 다 소수인데 보시면은 m-j, m 플러스 j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값의 간격이 똑같아요. 마치 15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j가 마이너스 2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2한 값 플러스 2한 값 똑같아서 얘는 누가 더 가까운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두 개를 오름차순으로 다 출력해 줬잖아요. 여기 코드가 그 구문이에요. 둘 다 소수라면, 같은 루프에서 둘 다 소수라면 그 둘 다 값의 차이가 같으므로, 그렇죠, j 값이 같으므로, 그래서 작은 거 먼저 출력, 큰 거 다음 출력 이렇게 해줘야 되고, else if, else는 이제 둘 다 소수가 아닌 경우에요. prime 1이 1이면은 prime 1만 소수인 경우, 그때는 printf를 해주시는데 하나만 프린트하면 되겠죠. prime 1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만 출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else if prime 2만 소수면은 플러스한 값 얘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소수 탐색은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미 찾았는데 J값 증가시켜가면서 더 멀리 있는 소수를 탐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break 구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소수가 발견되면 출력하는 부분, 가장 가까운 소수 출력이 되겠죠. 자, 이제 이 포문 루프는 소수가 발견되었을 때, 이 지금 괄호가 보시면은 여기까지잖아요. 이 포문 루프는 탈출 조건이 없죠. 탈출 조건은 오로지 소수가 발견되었을 때만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할 수 있어요.
이제 예외 처리만 조금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예외 처리 먼저 해볼까요? 지금 K 뿔뿔 말고 K를 2식 증가시키고 싶거든요. 만약에 2인 경우도 한번 돌고 K를 2식 증가시키고 싶은데 음, 지금 K가 2부터 도는 이유가 뭐냐면요. 1부터 돌 필요가 없는 게 1은 모든 숫자가 1로 나누면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은 의미가 없고 네, 2부터 해보면 되는데 잠깐 2도 필요 없나? 2는 2는 필요하죠. 왜냐면은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m-j나 m 플러스 j가 2가 되는 거는 오케이잖아요. 2가 소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누는 값 자체는 2가 필요한가요? 2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짝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란 게 짝수가 될 수가 있죠. 2도 짝수, 2도 소수니까. 음, 2도 필요하겠네요. 음, 여기 예외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가 되면 if 얘가 만약에 2가 되면 소수잖아요. 2가 되면 소수니까 사실 탐색할 필요가 없죠. 2가 되면 소수이고 음, m 플러스 j도 한번 체크해야 되겠네요. 이걸 저는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3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음, 계산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3부터 시작해서 이식 증가하기 때문에 홀수만 탐색하는 거예요. 소수는 전부 홀수잖아요. 2만 빼고 홀수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어, 홀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는 짝수 중에 유일하게 소수인데 2를 못 찾아요. 그 부분 예외 처리를 지금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매들라이프님 말대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이긴 한데 그거를 매번 조건에 넣어서 탐색해 주는 것보다 아예 루프 자체를 이식 증가해서 루프 돌리면 무조건 홀수만 만나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뭐 2부터 해가지고 K 뿔뿔 하고 밑에다가 홀수 체크해주면은 사실 2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속도 측면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매번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물어보는 게 또 얼마나 성능상 좀 느려질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증가시키면서 음, 아니에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3, 20 증가시키고 어, 네. 위에서 2만 하나 처리해주면 되는데 if 이면은 이면 소수 이거는 코드가 음, 이는 소수를 만나면 얘는 소수라서 발견을 했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플러스 j도 그러니까 n-j가 2라서 소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얘만 출력하고 종료하면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n 플러스 j도 만약에 소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j랑 플러스 j 두 개 다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출력해야 될지 하나만 출력해야 될지를 판별하려면 결국 플러스 j가 소수인지 아닌지도 한 번 더 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루프를 또 한 번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루프를 복사해서 한 번 더 돌릴까요? 뭐 좋은 코드가 아닌 것 같은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 고민되네요. 플러스 j만 체크하고 싶다. 맞아요. 이밖에 없죠. 마이너스 j는 2일 때 처리를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플러스 j예요. 플러스 j도 소수라면 얘도 출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시점에서도. 근데 그러려면은 이 포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밑에도 여기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사실 좀 중복이 많잖아요, 코드상. 음,
아, 그런가요? 같은 거리가 나올 수가. 아, 그러네요. 같은 거리 나오면은 같은 짝수라는 거죠. 그런가? 5에서부터 2의 거리가 3이잖아요. 5에서 3을 더하면 8 짝수고, 4에서부터 이 거리는 2고, 4에서 2 더하면 6 짝수고. 그렇네요. 똑같은 양의 J를 플러스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짝수라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간단해지죠. 이렇게 하면 끝나죠.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상단에다 하는 게 더 낫겠네. 만약에 n-j가 2다, 그러니까 2라고 하면, 그러면은 n 플러스 j는 짝수일 거기 때문에, 주석을 답시다. 는 짝수이므로 가 아님. 둘리누날님 안녕하세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짝수가 아니므로 탐색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매들라이프님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n-j가 2가 오면은 얘는 소수이므로 얘만 출력하고 바로 이 루프 브레이크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밑에 볼 필요 없고.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j가 0인 경우, 즉, mi인 경우, j가 0이면은 n-j나 n 플러스 j나 똑같잖아요? 그 경우는 max1이랑 max2도 같게 되고, prime1,2도 같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음, 그때는 여기서 판별하면 여기서 판별했을 때 자기 자신이 소수인 값, 예를 들어서 뭐 m 값을 뽑아왔는데 예를 들어 7이 나왔잖아요. 7인데 j가 0일 때는 어, m-j도 7, m 플러스 j도 7이에요.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경우는 일단 2가 아니니까 여기는 안 들어갈 거고 max1, max2 다 같은 값이 될 거고 여기 와서 7을 나눠 떨어지는 게 있는지 쭉 서치해 볼 거잖아요. 쭉 서치해 보고 나눠 떨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3으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5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그래서 못 찾을 거예요. 결국 프라임 1도 1이고 프라임 2도 1인 채로 내려올 거거든요. 둘 다 1이에요. 둘 다 1이면 두 개 출력하는 거라서 7 출력하고 7 출력할 거거든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달아볼까요? 음, if mi j가 mi 플러스 j랑 같으면은 printf에서 하나만 출력하라. else 같지 않으면은 두 개를 출력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j가 0인 경우 값만 출력. ALS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로직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바로 실행시켜 보면 될 것 같아요. 입력받는 부분은 확인했으니 제외하고 배열에서 m 값을 하나씩 쭉 뽑아올 거예요. 순서대로 뽑아서 뽑아온 m 값에서 가장 가까운 소수를 탐색할 건데 탐색 시작 지점은 m 값 자기 자신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 j가 0인 부분, 자기 자신부터. 그래서 m-j랑 m 플러스 j 두 개를 점점 살펴보는데 j 값이 증가함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겠죠? 점점 멀리 있는 녀석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는데 만약에 m-j가 2가 되면 m 플러스 j가 2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m 플러스 j가 2가 된다. 지금 m 값의 입력 양의 정수니까 최소 1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1이 들어왔는데 플러스 1이 잠깐만요. 얘가 만약에 1이 들어오면 m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네요. m-1은 0이 되고 m-1은 0이니까 제외해버리고 그러면 2가 그거 되는 경우도 있네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1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1은 소수가 아니에요. 1은 소수가 아닌 숫자고 1이 들어왔을 때 어, 1은 소수가 아니고 거기서 j가 1은 소수가 아니죠. 네, 못 찾을 거예요. 여기서 1이 들어오면 얘는 소수가 아니라고 될 거예요. 그랬을 때 j 뿔뿔 되면은 어, m-j는 0이 되고 m 플러스 j가 2가 돼요. 0은 또 소수가 아니잖아요. 0도 들어오면은 못 찾을 거예요, 아마. 못 찾을 거고 루프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근데 m 플러스 2가 m 플러스 j가 2가 되는 경우 걔가 답으로 나와야 돼요. else를 달아볼까요? else if 네, m-j는 2가 아니고 m 플러스 j가 2일 때 그때도 출력해줘라.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 케이스도 다 나오겠죠? 이거는 mi가 mi가 1인 경우 네, 1인 경우는 얘가 답이 되겠죠? 얘는 탐색하다가 2까지 내려온 거고 이제 귀찮은 꿀마님 제2의 범위를 mi까지 해도 되진 않을까요? mi까지요? 어차피 2를 만나면 끝날 거니까 mi까지만 그렇죠. 최소한 mi까지 돌면은 소수를 찾을 수 있죠? 2를 만나게 되니까 네, 사실 제2 범위 안 줘도 어차피 브레이크 다 만나게 될 건데 어차피 만나게 될 건데 범위를 준다면 그렇게 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범위를 주는 게 더 좋은 코딩 방식일까요? 음,
네, 그래서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이 경우도 예외 처리가 필요해서 하나 더 예외 처리해줬고요. 어, 어쨌거나 n-j가 2가 되는 경우는 n 플러스 j는 짝수이므로 소수가 아니라서 고려할 필요 없이 하나 출력하고 종료. 그리고 n 플러스 j가 2인 경우는 어, m이 1인 경우만 가능해요. 이 경우도 따로 예외 처리해줘서 출력하고 바로 종료. 이때 n-j는 0이기 때문에 고려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같이 달아줍시다. 인 경우 j는 0이므로 아님. 같은 거리면 둘 다 출력해야죠. 같은 거리면 둘 다 출력해야 되는데 지금 짝수 중에는 2가 유일한 소수잖아요. 2가 유일한 소수인데 같은 거리면은 n-j가 짝수인데 n 플러스 j 역시 짝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아닌 짝수 녀석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n 플러스 j는 고려할 필요 없이 n-j만 출력하면 돼요. 네, 얘는 짝수이기 때문에 n 플러스 j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2에 대한 예외 처리고 2에 대한 예외 처리 2가 아닌 경우는 이제 내려오면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값에 n 값에 n-j 혹은 n 플러스 j 값에 루트를 씌운 부분까지만 탐색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루트 씌운 값 이상은 이미 뭐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체크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거를 max1이랑 max2에 넣었고 그 범위만큼 루프를 도는데 n-j보다 n 플러스 j가 더 큰 값이잖아요. 더 큰 값까지 한 번에 루프 돌면서 두 개를 다 구하는 거죠. 한 번에 루프 돌면서 구하되 n-j의 약수가 존재하는지 볼 때는 반드시 k 값이 max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로직을 쓰고, 그 외에 n 플러스 j의 소수 여부 판별할 때는 범위는 max2까지 다 가능하니까 네, 따로 범위를 체크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브레이크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소수 아니라고 찾았다고. 잠깐만요. 약수가 존재하면 n-j에서 약수가 존재하면 그래도 브레이크하면 안 되겠죠. n 플러스 j가 약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더 계속 서치 해봐야 되잖아요. 얘는 브레이크 안 하고 n 플러스 j가 약수가 존재한다. 그래도 브레이크하면 안 되나요? n 플러스 j가 약수가 존재한다 하면은 소수가 아니니까 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if prime 1이랑 0이고 0이면은 이게 맞을까요? 지금 어느 하나가 소수가 아니라고 해서 n-j가 예를 들어 소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판명이 났어요. 약수가 존재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n 플러스 j도 소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n 플러스 j는 소수인지 아닌지 약수를 계속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넣지 않았고, 반대로
n 플러스 j가 약수가 존재해서 소수가 아니라 판명이 나도 n 마이너스 j 또한 소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소수가 아니라고 판명이 나도 브레이크 안 하고 둘 다 소수가 아니면은 바로 브레이크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판명 나면.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네요. 둘 다 소수가 아니면은 이미 다 판명 났으니까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하는데 K 값이 3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해서 홀수만 쭉 서치해가요. 소수는 2를 제외하고는 홀수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딱 홀수만 서치함으로 해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탐색 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 루프 다 돌고 나면은 이제 프라임 1, 프라임 2 플래그를 이용해서 어느 게 소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소수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그 n-j랑 n 플러스 j가 둘 다 소수다 하면은 작은 거부터 둘 다 출력을 하면 되고 만약에 둘이 같은 값이다. j가 0인 경우는 같은 값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만 출력하고 그리고 어, n-j만 소수다 하면 그거 하나만 출력하고 n 플러스 j만 소수다 하면 그거 하나만 출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수를 찾게 되면 브레이크해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찾았잖아요. 못 찾으면은 브레이크 안 되고 j 값이 또 증가하면서 다음 숫자를 또 탐색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까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실행시켜보고 테스트만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예제를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음, 값이 1이 더 크게 나오네. 7, 13, 17 나와야 되는데 8, 14 이거는 16이네요. 뭔가 이상하네요. 왜 1이 더 크게 나오지? 어, 8 넣은 경우 8 넣은 경우가 8이 나왔어요? 8 넣은 경우 답으로 8이 나왔죠,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갈 거고, 여기서 8 넣은 경우에 이게 어, 8 넣은 경우 8은 소수가 아닌데 어떻게 출력이 됐죠? 팔을 넣었잖아요. 근데 8이 출력됐다는 거는 여기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출력된 것 같은데
여기서 소수가 아닌 판별이 안 닿나 본데요? 3, 음, 지금 이걸로 나눴을 때 8이라는 숫자가 3으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 루프 때 뭐, 5랑도 안 나눠 떨어지고 하니까는, 어, 안 나눠 떨어지니까, 아, 소수가 소수라고 판명했나 봐요. 여기 로직이 좀 잘못됐네요. 음, 짝수는 바로 배제하면 되는데, 음, 근데 4까지 못 가요. 지금 3부터 홀수 단위로만 서치하거든요. 음, 짝수는 이 포문에 넣을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 짝수는 탐색할 필요 없이 걔는 그게 아니잖아요. if, 어, 그렇죠. 여기 밑에다가 처리해 줍시다. if, 어, 밑에 처리하는 것보다 위에 처리하는 게 좋은데. 짝수는 생략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치를 아예 생략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짝수는. if mi j %2는 0. 짝수는 소수가 아닌, 어, 판별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는, 어, 0이다. 소수가 아니니까. else, else에서, else에서만 판별하면 되겠죠? 음, 소수인지 판별, 수 여부 판별. 네. 지금 마이너스 j가 2로 나눠 떨어지면 플러스 j도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만 체크했고, 짝수는 소수가 아니므로 판별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둘 다 소수가 아니라는 거 넣고 바로 건너뛰었어요. 뭐 8인 경우 바로 소수가 아니다 하고 여기 내려와서 바로 그냥 출력할 거예요. 네. 아니죠. 잠깐만요. 소수가 아니다. 네, 아니다니까 0이잖아요. 소수가 아니다니까 출력 못하고 j 값 1 증가하고 이제 다음 루프 들어갈 거예요. 음,
네, 그 처리를 해줬어야 됐고요. 근데 짝수인데 2인 경우는 앞에서 이미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미 2일 때는 앞에서 처리해서 출력하고 브레이크 할 거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밑에 내려온 거는 2가 아닌 경우만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짝수인 경우는 다 소수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바로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마이너스 j가 2로 나눠 떨어지면 플러스 j 또한 짝수라서 2로 나눠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는 그 부분도 주석을 달아드릴게요. 어, m 플러스 j 마이너스 j가 짝수이면 m 플러스 j도 짝수, 네, 짝수면 m 플러스 j도 짝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하나만 체크하면 되고, 음, 네, 다시 돌려보면 되겠죠? 예제랑 똑같이 입력을, 이전 콘솔이 안 닫혔었네요.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제대로 나왔죠? 7, 13, 17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뭐 1이나 뭐 그런 입력도 한번 넣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입력 있으면은 불러주시면 제가 넣어볼게요. 한 5개 정도 해볼까요? 1도 한번 넣어보고, 2도 한번 넣어보고, 어, 4도 넣어볼까요? 음수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조건에 m 값은 100만 이하의 양의 정수만 들어온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0이나 음수는 입력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크기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는 입력은 없다. 벗어나는 입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도 해보고 6도 해볼까요? 자, 봅시다. 1일 때는 이거 좀 이상하네요. 1일 때는 제일 가까운 소수가 1이라고 나왔고요. 2일 때는 제일 가까운 소수가 2, 4일 때는 3, 5 두 개 나오는 게 맞죠? 10일 때는 11 나오는 게 맞고 6일 때는 5, 7 나오는 게 맞죠? 1일 때 예외 처리 다시 해줘야겠네요. 1일 때 1로 나왔네요. 1일 때 1로 나왔어요. 1일 때는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일 때는 여기 루프는 안 걸릴 거고 처음에 음, 루트 씌워버리면은 아,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면은 만약에 입력이 2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2가 들어와도 자기 자신이니까 바로 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m-j가 1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j가 0일 땐 존재하죠. 음, 2가 아니고
좀 코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컨티뉴 해버리는 거 어떨까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음수가 나오는데 이 1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지 맙시다. if mi가 1이면은 %d 2 출력하고 else 이게 나을 것 같죠? 만약에 m 값을 뽑아냈는데 걔가 1이에요. m 값이 범위가 1부터 100만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2부터 3부터 뭐 이렇게 쭉 올라간 값들은 저희가 다 처리해줬어요. 근데 단지 1 하나만 지금 처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경우는 뭐 아무런 뭐 서치할 필요 없이 어차피 답이 2잖아요. 바로 가까운 수수는 2를 출력하고 그리고 끝내고 나머지 경우는 탐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1일 때는 만약에 여기 기존 로직에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인 경우는 그냥 건너뛰기에 컨티뉴 해버리죠. 그러면은 n 플러스 j는 이제 2를 탐색하게 되는데 n 마이너스 j는 0이 돼요. 0도 탐색하게 되니까 이 기존 로직에 들어가면은 좀 맞지가 않고 이 경우는 그냥 2로 바로 출력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론님 안녕하세요. 다시 넣어봅시다. 한 개만 해서 1 넣으면은 2 출력. 네. 그리고 프로그램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입력을 해볼게요. 6개 입력. 1, 2, 3, 7, 20, 25. 봅시다. 1 들어왔을 때 2 됐죠? 2 들어왔을 때 2, 3 들어왔을 때 3, 7 들어왔을 때 7, 20이 들어오면 19, 25가 들어오면 23. 네, 정확하게 나온 것 같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거 자체를 없애는 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100만 넣어볼까요? 한 개짜리에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이 들어가면 제일 가까운 게 이건가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입력되는 m 값이 100만 이하의 양의 정수라고 했지 출력되는 결과가 100만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저 값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입력 값의 범위만 주어져 있지 출력 결과의 범위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크기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난 입력은 없다라고 돼 있지 출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출력은 그 m에 대해 차이가 가장 작은 소수를 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만을 넘어서는 100만 3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과로 말씀이세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입력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 코드를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면은 그 수많은 예제를
저희가 제출한 코드에 입력으로 다 넣어서 돌려볼 거예요, 서버에서. 돌려보는데, 이 이상 넘어가는 값을 절대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 이 이하의 값들만 넣어보고 이제 올바르게 코드를 짰다 안 짰다 평가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하의 값만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제출해서 평가받을 때 이하의 값만 테스트로 돌려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결과 다 확인했으니 코드를 한번 제출해 봅시다. 문제 푸는데 좀 오래 걸렸죠. C 언어 제출. 바로 석세스 떴네요. 1ms. 네. 기존에 저희가 소수 합성수 문제를 계속 풀어오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오늘 빛을 발한 것 같아요. 한 방에 1ms 나왔어요.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풀면서 느꼈던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이죠. 여기 지금 제가 블럭 지정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홀수만 탐색하도록 탐색 영역을 크게 줄임으로써 수행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문제 풀면서 제일 크게 성능 혜택을 본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풀었기 때문에 한 번에 1ms으로 바로 통과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네, 루트까지만 탐색한다는 이 부분 또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빠르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력 키우기의 소수 구하기 문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